혹시 유기화학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생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레고 블록, 바로 탄소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오늘 저랑 같이 생명의 기본 설계도를 한번 싹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먼저 탄소가 도대체 왜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원자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원자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즉 결합하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게 어떻게 3차원 모양을 갖추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분자들끼리 뭔가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산과 염기의 화학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원소들 중에 왜 하필 탄소가 생명의 원소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게 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요, 유기화합물이라는 게 오직 살아있는 생명체만 가진 어떤 신비한 생명력 같은 걸로만 만들어진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 탄소라는 원소 자체가 가진 아주 독특한 성질 때문이라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주 쉽게 말해서 탄소는 다른 애들이랑 손잡을 수 있는 팔이 4개나 있는 거예요. 이 팔이 4개나 되니까 이걸로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 DNA, 단백질 같은 거대한 생명 분자들의 뼈대가 다 이 탄소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좋아요. 그럼 이제 그 대단한 탄소 원자 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원자 중심에는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맴돌고 있잖아요. 저는 이 전자들이 사는 공간을 아파트에 비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궤도함수, 오비탈, 말이 좀 어렵게 들리죠? 그냥 아파트의 개별 호실이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전자는 이 아파트의 특정 방 안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방의 모양과 위치가 그 원자의 성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보세요. 이 방들 모양이 다 제각각이에요. S오비탈은 동그란 공 모양이고 P오비탈은 이렇게 아령처럼 생겼죠? 전자가 어떤 모양의 방에 사느냐. 이게 나중에 다른 원자랑 어떻게 만나고 관계를 맺을지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이 아파트에는 아주 엄격한 입주 규칙이 있어요. 3가지인데요. 첫째, 무조건 에너지 제일 낮은 1층부터 방을 채워야 하고요. 싸움 원리. 둘째, 한 방에는 최대 2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둘이 자세는 반대로 해야 돼요. 파울리 베타 원리. 마지막으로 같은 층의 방이 여러 개면 일단 한 명씩 다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짝을 짓습니다. 훈트 규칙. 이 규칙들 덕분에 원자가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원자 하나하나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왜 굳이 서로 관계를 맺는지, 즉 결합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안정성 때문입니다. 원자들은요, 혼자 외롭게 있는 것보다 둘이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가 되거든요.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거죠.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화합물은 각각의 원자로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더 안정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자들이 결합을 만들면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관계를 끊으려면 밖에서 에너지를 억지로 넣어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상태인 셈입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도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온 결합인데 이건 한쪽이 다른 쪽한테 전자를 아예 선물처럼 줘버리는 거예요. 통 큰 기부자 같은 거죠. 반면에 공유 결합은 두 원자가 전자를 공동 소유하는 겁니다. 같이 나눠 쓰는 거죠. 유기화학에서는 바로 이 공유 결합이 주인공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결합을 하려는 걸까요? 바로 이 옥텟 규칙이라는 아주 강력한 욕구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원자들은요, 자기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8개 꽉 채워서 저기 주기율표 맨 오른쪽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어 해요. 이 단순한 욕구가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의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숨쉬는 산수가 왜 O가 아니라 O2인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왜 H2O인지 전부 다 이 규칙으로 설명이 됩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원자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손을 잡는지 이론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이 결합들이 실제로 어떤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죠. 원자가 결합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자를 공유한다는 게 그냥 말로만 우리 같이 쓰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두 원자의 전자방, 그러니까 궤도함수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겹쳐지면서 하나의 더 큰 공유 공간을 만드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유기분자인 메테인, 화학식으로는 CH4죠. 이걸 한번 직접 만들어 본다고 상상해 볼게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바로 여기서 탄소의 진짜 비장의 무기가 나옵니다. 바로 혼화성라는 건데요. 이거 뭐냐면 원래 탄소는 모양이 다른 S방 하나랑 P방 3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소 4개랑 똑같이 공평하게 손을 잡으려고 이 방들을 다 허물고 완전히 똑같이 생긴 sp3라는 새로운 방 4개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죠? 이 인테리어 공사의 결과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완벽하게 똑같은 sp3 혼성 궤도함수 4개가 만들어졌죠. 이게 수소랑 아주 강한 시그마 결합이라는 걸 형성해요. 그랬더니 모든 결합각이 정확히 109.5도가 되는 완벽한 정사면체, 그러니까 3D 피라미드 모양이 딱 하고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기본적인 3차원 구조가 벽돌처럼 쌓이고 연결되면서 단백질의 그 복잡한 모양이나 DNA의 이중나선 구조 같은 거대한 생명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좋습니다. 분자의 구조까지 봤으니 이제 얘네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 바로 산과 염기의 이야기입니다. 분자들이 뭔가를 주고받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죠. 가장 흔하게 쓰이는 정의가 바로 이 브론스테드 로리 정의인데요. 아주 심플합니다. 수소이온, 다른 말로 양성자라고 하죠. 이걸 남한테 주면 산, 그걸 받으면 염기, 딱 이겁니다. 주는 놈, 받는 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반응은 항상 쌍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산이 양성자를 주고 나면 짝염기라는 새로운 파트너가 되고 반대로 염기는 양성자를 받아서 짝산이라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서로 역할을 바꾸는 역동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본 정의도 있어요. 바로 루이스 정의입니다. 이건 양성자가 아니라 아예 전자쌍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전자쌍을 받는 놈이 루이스산, 전자쌍을 주는 놈이 루이스 염기. 훨씬 더 많은 화학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더 큰 개념이죠. 그럼 유기분자에서는 이게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유기염기는요, 보통 남한테 여기 있어 하고 줄 수 있는 남아도는 고립 전자쌍을 가진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반면에 유기산은 다른 염기가 와서 그거 내가 가져갈게 하고 쉽게 떼어갈 수 있도록 플러스 성질을 띠는 수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산염기 반응이 어느 쪽으로 일어날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 규칙이에요. 반응은 더 약하고 안전한 쪽으로 진행된다. 화학 반응은 언제나 더 안정적인 상태를 향해 가거든요. 그래서 양성자는 더 강한 산에서 떨어져 나와서 더 강한 염기한테 가서 붙으려고 해요. 그 결과 반응이 끝나고 나면 원래보다 더 약한 산과 더 약한 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간단한 원리가 우리 몸속에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부터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원자 속 작은 규칙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자의 3차원 모형, 그리고 분자끼리의 반응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몇 가지 규칙들이 모여서 어떻게 분자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복잡하고 경이로운 생명 현상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남겨두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